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투표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전국에서 실시가 됩니다. 혹시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내일 하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본투표일에 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오늘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어디서 했느냐 그 장소만 보더라도 각 후보들의 선거 전략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부산에 근무할 때 또 살던 동네여서 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심상정 후보는 서울에서 이렇게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SBS의 성혜영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사전투표하셨습니까? 예, 저 지금 이거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가서 제 지역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역구에 가셔서. 네. 장경태 의원은요? 저도 저희 동네 주민센터 가서 아침에 바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하셨습니까? 네.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많던가요? 매우 많았고요. 네, 줄 서서 좀 기다려서 했습니다. 예. 네. 성혜영 의원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사전투표 하실 생각이고요. 오늘 주요 후보들의 사전투표 장소를 보면은요, 성혜영 의원, 이재명 후보는 아마 서울 광화문 지역, 그렇죠? 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시청 건너편에, 서울시청 건너편에 북창동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이제 소공동 주민센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과거 촛불 시위 때 모인 인파가 그 지역까지 다 시청 앞 광장까지 갔기 때문에 시청 앞 광장에 떨어진 지역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왜 거기서 투표를 했을까요? 뭐 이재명 후보 본인의 말로는 촛불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투표를 한 이유는 또 뭘까요? 네, 부산 남구청에서 했습니다. 부산도 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남구, 해운대구 지역이 비교적 젊은 층 연령이 많고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유세를 하고 이른바 저희가 가장 표심이 왔다 갔다 출렁거리기 쉬운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선거에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이른바 부울경 지역인데 이 부울경 지역을 마지막으로 다지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진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취지로도 오늘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진 부산 유세에서 이른바 산업은행의 부산 유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걸면서 부울경 공약을 위해서 부산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장경태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맞서서 결국은 역사와 국민이 이깁니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여기에 맞서서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가 열렸던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촛불 정신에 호소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은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이 예전에
보수정당 출신 후보들의 득표율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것 아니냐, 좀 득표율을 올려야겠다 이런 전략에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경태 의원님부터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권력이 무능하고 부패하면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당시에 광우병 소고기 촛불 집회가 있었고 또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의 촛불을 들었던 이 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 인접한 이 사전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투표를 하셨고요. 어찌되었건 이 대통령직에 수행하는 것 과정이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1순위는 국민이고 또 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여러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탄핵될 수 있다. 혹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을 깊이 새기시고자 아마 시청광장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통해서 투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셀피를 찍으면서 사전투표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사진을 찍는 장면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고요. 김은혜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간에 지역 방문 유세 일정을 짜면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거기에는 아마 이것까지 선거 전략까지 다 포괄한 그런 생각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동안 저희 당 지지자분들이 사전투표는 상대적으로 좀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꼭 사전투표를 하셔야지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첫날 9시를 선택한 것이고요. 또 부산 PK,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계신 곳이었지만 네. 이 경남과 PK는 저희 당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못하면 어미 회초리를 들었던 지역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자만하지 말라. 고개 들지 말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해지지 않겠다는 저희 나름의 각오를 대신 반영한 투표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주요 정당 후보들의 사전투표 대부분 다 마쳤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후보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당과 다른 야당 정당 지도부의 사전투표 어디서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제주도 명예 시민이기도 하고요. 제주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주 명예 시민으로서 이곳에 투표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정파와 진영을 넘어서 실용적인 유능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해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광주와 호남 지역에 대한 어느 선거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아마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역사에 기록될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한 표 더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득표율 수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 사이의 여론조사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30%라는 목표 득표를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광주와 호남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오랜만에 작업복을 입고 투표를 좀 했습니다. 일하는 좀 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또 일터에서 제발 좀 일하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투표를 했고요. 덜 나쁜 사람을 뽑는 투표보다도 좀 내 삶을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좀 보듬어주고 그래서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꼭 좀 투표에 우리 시민들께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양당 정치에 맞서서 뭔가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하는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딱 한 명 남았습니다.
우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좀 찍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표소 안에서 여영국 대표가 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 기표소 안, 투표장 안에서 어쨌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원래는 조금 안에서는 저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말이죠. 사진 촬영은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고 네,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 네네. 질문하고 답변하긴 하는데 네네.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계시면 저런 행위는 아마 다른 분들은 하실 때 안 하시겠죠, 아무래도? 선거법 저촉 여부는 한번 예. 볼 수는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언론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예. 기표소 안과 기표소 바깥이 구분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면 괜찮지 않을지 한번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작업복을 입고 투표를 하면서 정의당은 역시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정당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하는 장면, 사전 투표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세 분과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먼저 성영 의원. 네. 우리가 사전 투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말이죠. 본 투표 딱 하루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투표 전날 자정까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네. 투표 날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투표가 하루 정도 진행이 되는데 사전 투표는 말이죠.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모순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제도적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도입된 게 딱 10년입니다. 예. 10년째입니다. 2013년에 도입됐으니까 10년 동안 사전 투표를 하면서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도 있었고, 특히 이번 20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또 비상 상황에서 투표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 선거 운동이라는 게 사실 당일까지 해도 뭐 자기 지지를 호소하지 남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경쟁 후보 지지를 호소할 리가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지지, 자기 자당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게 선거의 취지가 맞지 않나. 그 투표가 끝날 때까지 다만 일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투표소 뭐 30m 이내라든가 투표소 부근 이렇게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뭐 주영진 앵커 말씀처럼 좀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사전 투표도 어쨌든 똑같은 한 표인데 사전 투표를 할 때는 선거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본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제도적 약간 모순점 이런 것들은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사전 투표는 현장에서 바로 인쇄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다는 게, 김동연 후보가 사퇴했다는 게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투표, 더 뒤에 있는 9일에 치러질 본투표 그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지난달 말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에는 이 사퇴가 표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인쇄를 하고 본투표용지는 왜 굳이 예산을 들여서 며칠 전에 미리 인쇄를 해서 사퇴한 후보들의 사퇴 표기는 되지 않고, 이런 것도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개표와 투표 네.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투표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투표 장소에서 바로 개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 용지와 이 유권자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바로 또 해당 이 권역에 있는 분들이 바로 개표하실 수 있게 연결되는 부분이 투표하러 있는데, 오신 분들, 현장에서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투표했는지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바로바로 출력할 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 전통적으로 어찌되었건 이 과거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전체 후보가 다 같은 상황이지만 또 지역별로 상황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개표를 바로 즉시, 그러니까 소위 투표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개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투표 날은 또 투표소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투개표 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한 본투표 일정의 선거 관리가 될 수 있겠고요.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장소보다 일단 이 일정이 좀 앞당기다 보니까 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네. 투표용지를 어디서든 또 변경이 이 소위 각 지역마다 현안에 이 지역마다 맞는 투표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만약 총선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로 투표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투표용지를 미리 소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소위 전통적 방식에서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뭐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을 하다 보니 지금 제도가 약간 혼재해서 사용되긴 합니다만 네. 원칙상은 어쨌든 해당 이 지역 유권자가 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게 현행법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이 보다 이 넓은 지역을 이 좀 더 이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좀 도입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국회에서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은혜 의원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일부가 네. 계속해서 선거 부정 의혹을 지난 총선 때 그걸 제기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안다. 여러분들의 염려 다 아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 여전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목소리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국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건 아닌지 요즘 시대에 선거 부정이 과연 가당키는 한 일인가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을 텐데 계속해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전제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지 나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셨다는 점에서는 다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아깝게 떨어졌던 지역을 보면 이 사전 투표 때의 투표 경향이 공교롭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선거만큼은 CCTV 설치 문제부터 포함해서 투표함을 이동할 때 참관인이 반드시 옆에서 동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투표함을 개봉해서 임의로 합쳐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사전투표 사실상 본투표까지 하면 사흘을 투표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만으로 우리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기에는 힘이 부족해서 사전투표 이틀을 충분히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투표해야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하고 그리고 본투표 사이에 무려 사흘의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당일의 민심과 본투표 당일의 민심이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서 이틀, 사흘을 하든지 그런 식의 국회 안에서의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일을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투표일과 붙여서 뭐 할 수 사흘을 한다든가. 있다면, 네. 왜냐하면 민심이 두 갈래 길로 반영이 되니까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게 지난 총선 결과 때문에 좀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때 건 아니에요? 많았죠. 네. 사전투표함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민주당에게 참 많이 졌더라. 그래서 선거 부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도 대법원 앞을 제가 출퇴근길에 지나다 보면 늘 거기서 지금도 네. 선거 부정 의혹 빨리 선고해라. 대법원 뭐 하느냐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이 들끓는 피로 말씀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진심을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우려 절대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는 저희와 함께 사전투표 동참을 호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주요 후보들 투표하시는 장면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와 함께 통상적으로는 원래 이런 큰 선거 때는 주요 후보들이 원래 배우자와 함께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혼자 투표를 했네요. 네, 아무래도 뭐 두 분 다 배우자들이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론과의 접촉, 일반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별도로 사전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대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전 투표하는 장면이 기자들에게는 포착이 돼서 취재가 된 것 같은데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서울 서초동 집 근처에 사전투표소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지금 김건희 씨가 투표하는 장면 그리고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특별한 대답 없이 김건희 씨가 짤막하게 한마디만 하고 그만 떠났다. 투표 현장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전투표를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어디서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민주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도 조용히 투표에 참여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전투표, 이번 대선 상당히 예전의 대선과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마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서 투표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났을 것 같은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사전투표소 현장에 들어와서 대통령인 거를 다 알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인지 얼굴을 확인하고 직접 기재하는 모습 또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투표 용지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등 일부 참모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전투표 현장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전투표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메시지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대변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글을 내놨던데 그냥 보면은 상당히 원론적이고 투표를 합시다. 참여해야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인데 왜 문제가 있다고 또 논평을 낸 걸까요? 워낙 신경전이 거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투표소에도 저희가 보면은 물론 쓰레기통은 파란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갑 그리고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것까지 다 파란색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항의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첨예한 지금의 선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문 대통령의 말씀 중에 국민보다는 민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같은 민주가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꼭 이번 투표 동료에는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긴 한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메시지에 민주와 함께 국민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또 국민을 또 여러 번 하셨으면은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이 얘기를 안 하셨을 거다. 3번, 2번입니다. 예? 민주 3대2. 예, 민주가 3번, 예. 국민이 2번 들어갔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좀 예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니, 민주라고 특정하지 않고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 당연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민주주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 문제 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이 정도의 상식적인 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은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신경전이 첨예하다. 네. 예, 작은 것 하나라도 혹시 상대에게 빌미를 줄까 또 유권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짐작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엔 동의하시죠? 네, 뭐 예. 각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투표율 지금 오후 1시 투표율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역대 대선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이 오후 2시까지 나온 겁니까? 네. 예. 자, 지난 대선 5년 전 대선 때 오후 2시가 사전 투표율이 7.06%였는데 이번 대선 첫날 오후 2시까지의 투표율이 벌써 10.48%면 3%가 넘고 아마 성형 의원 지난 대선 또 지난 총선 때가 아마 26%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네. 그러면 대선 때 이제 30%를 넘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번에. 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벌써 첫째 날인데 2시 현재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첫째 날 1일차 사전 투표율이 11.70%였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네, 끝났을 때. 근데 지금은 오후 2시 상황인데도 그에 육박하는 10.48%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투표율도 당연히 높아질 테고요. 지난 대선이 26% 정도였으니까 또 하나는 전체 유권자 수가 지난 대선보다 늘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 숫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사전 투표율은 역대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여야 양측 모두 지지자들을 향해서 사전 투표를 강하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오후 2시 현재 지난 대선 때 투표율보다 3%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하셨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빠지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